반갑습니다.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1개월 전 찍었었던 폐혈증 동영상, 보완 보충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폐혈증이 왜 생기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폐혈증과 관련된 인터넷상에서 서울대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미리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감염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감기라든지 인후염, 임파선염부터 좀 더 심하게는 복막염이라든지 폐렴까지, 그리고 칼에 베이거나 찔리거나 어떤 상처에 의해서도 감염이 시작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주사라든지 카테터 삽입 같은 침습적인 시술에 의해서도 감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감염 부위로부터 세균이 혈관을 침입해 균열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감염된 혈액들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균의 전신 감염으로 장기 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심각하게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이 폐혈증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폐혈증의 시작은 감염입니다. 감염의 시작만 가지고는 폐혈증이라고 하진 않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폐혈증으로 진행하려면 세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균혈증이 발생해야 합니다. 폐혈증의 원인은 세균입니다. 그래서 폐혈증은 치료약이 있습니다. 항생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그 이유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균은 치료약이 있습니다. 항생제. 그럼 왜 치료약인 항생제가 있음에도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냐고 하면 크게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항생제를 너무 늦게 썼거나 또는 항생제를 사용했음에도 이미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항생제 약효가 듣지 않아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외국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외국 자료 아니면 우리나라 뉴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psis가 영어로 폐혈증이고요. 그 폐혈증 단계라는 의한 외국 뉴스입니다. 거기서도 그냥 이렇게 앞에서 서울대 병원 자료 똑같이 봤었던 그 자료인데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나 아니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차이점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처음 시작은 감염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이 이렇게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돌아다니는 균열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진행이 되어서 장기가 부전이 발생하고 이제 안타깝게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폐혈증의 가장 기본적인 병리 기전입니다. 영국에 있는 폐혈증 단체인데요. 거기서 똑같이 폐혈증과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짧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혈증은 이제 항생제 내성균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는 옴니비올레, 오직 폐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는 2018년 약 2년 전 우리나라 뉴스인데요. 폐혈증과 관련된 거기도 보면 이제 조금 더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받다 사망한 고 신해철 가수라든지 아니면 유명인 가수 이제 개에 물려서 사망한 어떤 유명 식당의 대표라든지,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 그리고 올해 가장 최근에는 어떤 영화 배우라든지 그리고 유명 BJ의 사망 원인 모두 다 폐혈증이었습니다. 이 인터뷰 뉴스를 하신 분이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도 앞에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 그러니까 어쨌든 폐혈증으로 인한 단계들이 3단계로 구분을 하면 제일 가장 심한 단계가 폐혈증 쇼크입니다. 폐혈증 쇼크가 발생할 경우 치료약은 항생제가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폐혈증 자체가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지 못하면 세균이 계속 번식하면서 당연히 이제 사망률을 80%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감염,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게 감기가 됐든 아니면 어떤 상처가 됐든 우리가 감염을 완전히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앞에도 얘기했었지. 하지만 항생제를 이 교수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남용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꼭 항생제 오남용이라든지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인터뷰 말미에 보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50년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이 한 해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항생제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정말 꽤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는 이제 영국 BBC 뉴스인데요. 이건 오히려 조금 전에 본 2018년 우리나라 뉴스보다 4년이나 앞선 뉴스입니다. 제목 자체도 폐혈증인데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는 뉴스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면 또 똑같이 환자들이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항생제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는 앞서 본 내용과 똑같은 이미 그 이전 4년이나 2014년에 발표된 BBC 영국 뉴스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는 오늘 5월 14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뉴스입니다. 제목만 보면 코로나로 치료를 받다 슈퍼박테리아 감염돼 수십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전 미국 질병관리본부 소장인 인터뷰를 소개를 했었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슈퍼박테리아는 앞에서도 얘기한 항생제 내성균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제 내성균이라고 해서 어떤 항생제도 죽지 않는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심하면 당연히 입원 치료라든지 어떤 침습적인 시술을 받게 되는데 그럼 안타깝게 거기서 어떤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의 2차 감염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사망자라든지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똑같이 그 전문가가 경고하는 뉴스이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혈증의 핵심은 세균 감염입니다. 원인이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생제 내성균으로 약효가 듣지 않아 그로 인한 사망자, 폐혈증이라든지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2019년 한 해에만 전 세계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냐고 하면 2019년 5월 13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29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아직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자 숫자라면 보더라도 절대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자가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어차피 유행이 지나가면 1년이든 2년이든 지나면 사망자는 확연히 줄 것입니다. 예전 사스나 메르스처럼. 하지만 항생제 내성균은 이미 수십 년간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안타깝게 사망자는 더 많이 늘 것입니다. 얼마나 만약에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에서도 기사에서 소개했듯이 2050년경에는 한 해에 1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이미 경고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소아청소년을 많이 진료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의 지금 현재부터 10년, 20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이 정말 한창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정말 10년,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항생제 오남용이 꽤 심각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많이 밝혀져 있고요. 저는 이제 매일 한의원에서 그런 아이들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